요법이 아니고 생각에 좋은 게 아니고 몸이 원하는 건강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까지는 제 몸의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염증의 원인이 균이 아니고 노폐물이니까 이제 균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노폐물을 어떻게 없앨까?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쓰레기통에 음식 찌꺼기를 담아 놓으면은 균을 안 뿌려도 썩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천여 종이 1kg씩 항상 살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 개념은 쓰레기통에 음식 찌꺼기를 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거기다 균을 한 바가지 넣어놔도 썩지 않는다. 그래서 염증의 원인은 균이 아니고 배양체니까 노폐물이 안 생기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부패되지 않는 음식을 먹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돼지고기 영업하신다 그러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콩도 똑같아요. 단백질 소화액이 탄수화물 소화액이 한 10분의 1밖에 없는데 먹어봐야 썩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균이 번식하는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의 냄새가 어때요? 썩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콩도 볶아 먹고 나중에 보면 깨서 차고 냄새가 구리다고요. 그 다음에 또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먹는데 채소 소화액이 0%예요. 근데 생채소는 질소가 많아가지고 부패성이 빨라서 우리가 쉬운 예로 녹죽 갈아서 한 잔 마시고 나면 막 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생채소 먹어도 부패가 일어나고. 그래서 생채소나 육류나 단백질 음식은 좀 생선일지라도 삼가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화기관은 밤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치유의 제일 핵심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렇게 해서 근 한 30년을 저녁을 안 먹고 살아오면서 해봤는데 근간에 와서 뭘 느꼈는가 하면요. 아무리 절제를 해도 우리 몸에서 회복을 못한다. 왜 그런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 인체 내에 피의 생명력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인체 스스로가 균을 죽이고 체력을 회복하는 기능이 거의 말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자연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짐이 되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이게 몸뚱이가 왜 이렇게 무겁고 피로하고 내 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건강염려증 환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 살 좀 뺀다 이랬는데 전에는 비만도 잘 해결이 됐는데 특별한 경우는 비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요 근간에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비만의 원인이 바이러스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체 내의 어떤 특정 바이러스는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래서 이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몸 안에 살면서 내가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한 번에 대량으로 증식이 돼요. 과증식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 가지고 우울증이 와요. 불안하고 그 독에 취해서 연탄가스 취했을 때처럼 몸이 그냥 늘어져서 만성 피로가 와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옛날에는 우울증 약을 줬다면 요새는 관절염 같은 데 쓰는 항생제를 주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체 자체 면역 기능들이 거의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러고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지 무슨 병이든지 피가 몸을 고치고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피를 중심으로 있는 거래요.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한 음식,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 피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면, 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피의 생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잘하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환경이 망가지다 보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는 한계를 만났을 때 되게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계를 만나니까 오는 분들이 어떻게 자체 면역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말세가 돼 그런지 생명력이 없어요. 속된 말로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커피를 마셔도 힘이 안 나고 고춧가루를 먹어도 파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몸의 생명력은 수면 중에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에 균이 번식하는 이 노폐물을 인체가 몸 밖으로 빼는 기능이 낮보다 밤이 10배나 많아요. 근데 요즘 다 일찍 몇 시에 주무세요? 9시에 잤다가 12시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새벽에 근무 나갔다가 9시에 자고 또 1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뭐 2교대, 3교대 그죠? 그런 직업이다. 그죠? 네, 3시간씩 하루에 2번 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말한 대로 내가 직업을 안 물어봤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못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핵심적인 방법,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지금 바꿀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핵심적인 방법은 근무를 마치고 와서 먹으면 쥐약이에요. 항상 먹고 자고. 예, 그거는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야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딱 당부하는 거,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직장 마치고 오면 무조건 잠부터 자라. 그러고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 피곤한 몸이 와서 쉴 때 몸을 정화시키고 항상성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에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소화 과정을 진행하느라고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먹은 음식이 또 썩어버리면은 계속 꿈자리만 더 어지러워지고 이게 몸이 이제 저녁을 먹고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폐예요. 폐 밑에 이게 횡격막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호흡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밥 먹고 뛰어보면 숨이 차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횡격막 밑에 바로 위장이 있는데 폐의 호흡은 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야 되는데 수면 중에는 위가 서 있어요. 미역 고사리 물에 넣으면 불듯이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불어가지고 횡격막을 압박해 버리니까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뇌는 하루에 10드럼 정도의 산소를 소모해야 되는데 뇌가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먹고 주무신다면은
100% 건강염려증 환자이면서 우울증 환자예요. 산소 부족으로. 이래 되면 뭐가 오는가 하면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야, 지금 내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 그 신호가 계속 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으려고 계속 다녀보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핵심이 당장 야간 근무를 못 한다면은 어떤 경우든 마치고 와서 저녁 안 먹고 탁 잔다면은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사장님이시나 우리 여기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주로? 새벽 일로. 이렇게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그러면 독소를 엄청 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항생제 먹을 수도 없잖아, 그죠? 항생제를 먹을 수가 없어. 내성 생기고. 그래서 강의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녹과 은과 새비름을 써봤더니만 여기 한 분이 뱃살이 말이죠. 살이 물만 먹어도 쪄. 근데 이게 빠져버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주방에 일하는 분이 있는데 이 다리가 이 O형 다리예요. 근데 아무리 해놔도 돌아가. 척추 측만성 환자가 이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잡아놔도 또 돌아가. 근육이 약하니까. 근데 옛날에 그 차력하는 사람들 힘쓰고 할 때 전부 구리녹을 먹었어요. 구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최고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녹그릇 쓰고 은목걸이 차고 또 수는 어떤 것보다도 지구상에 어떤 물질보다도 최고의 강력한 살생제예요. 그 수인이 새비름 속에 제일 많죠. 이걸 썼는데요. 이 O형 다리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장기에 무슨 병이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O형 다리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으며 이게 이 반대편이 이게 웃으면 얼굴이 한쪽은 이렇게 웃고 한쪽은 찌그러진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발라져 버리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한계를 만나면서 세상이 오염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목발을 짚고 살듯이 이 곡식 먹고 저녁을 굶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해봤을 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옛날 어른들은 지금 요강에다 오줌을 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강에다 오줌을 누면은 그게 허연 게 뭐 끼서 이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곡식을 먹다 녹과 은을 차고 새비름을 먹는데 이 요강에 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맑게 돼요. 근데 그걸 뭘로 설명하냐 이게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미완성이고 여러분도 미완성이고 우리가 다 미완성 상태에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지 저도 제가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찾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놋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새비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먹고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해봤더니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저도 다 몰라요. 예. 우리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한 걸음씩 이제 전진하는 것 보이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우리가 저녁을 굶고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예요. 근데 저녁을 못 굶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체는 이제 호르몬 대사가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일하고 얘들이 혈액 속에서 이제 퇴근하면 수면 중에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올 때 요 타이밍을 조절하는 영양소가 미네랄이에요. 광물. 인체 내에 90여 종의 금속 원소입니다. 이 원소가 부족하면 이제 특히 여성들이 생리 때도 호르몬 대사 아닙니까? 생리가 가까우면 막 음식을 많이 먹힌다는 것도 이제 호르몬 대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녁을 안 먹으면은 참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가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미네랄을 어디에 섭취할 건가? 이제 가장 기본 물질이 소금입니다. 뭐 인류 역사에서 보면 양이고 염소고 소고 야크고 술록이고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나요. 사람도 소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인체에 필요한 90여 종의 원소 중에 86종이 바닷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해안에 김치 장사 공장 하시면은 그 천일염 좋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비타민이나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뭐 합성도 하고 만들어지는데 이 미네랄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공급되는 루트가 이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것이 곡식인데 오늘날 곡식에 미네랄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네랄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옵니다. 재가 돼야만. 그래서 뭐 삼척도 그렇지만은 요즘 나무 떼서 밥해 먹고 그 재가 농토에 가는 집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미네랄을 다른 말로 하면 불탄 죄해자를 써서 회분이라 그래요.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농토에는 미네랄이 바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미네랄이 많은 게 곡식의 현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 한다 그러면 기본이 현미밥 먹지 않습니까? 근데 현미밥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현미 껍질이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인데 그 섬유질 소화액이 인체 내에 0%라는 겁니다. 0%. 그래서 우리가 검정살 건강이 좋다고 갖다 밥할 때 넣어서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검정살이 그냥 나오잖아요. 왜? 껍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운할 때, 기운을 좀 쓰자 할 때, 기운 기자가 보면 쌀미자가 들어가 있어. 그죠? 근데 쌀은 쌀인데, 쌀미자에다 옆에다 흰쌀. 흰쌀을 붙여놓으면 이게 찌꺼기 박차입니다. 흰쌀을 먹는 것도 찌꺼기만 먹고 기운을 못 쓴다는 얘기지만은 현미밥 자체도 그걸 씹어서 그 안에 미네랄을 거의 못 뽑아내기 때문에 과식을 많이 해요. 허기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과 부식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주식은 채소도 과일도 고기도 아니고 곡식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똥시자입니다. 예, 똥시자 보면 쌀미자 들어가 있지, 그죠? 예, 쌀미자는 이제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이제 만들어지는데 밑에 거는 똥분자예요. 다 인간의 대변은 곡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곡식을 먹지 않고 곡식이 나오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곡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 체력과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그 기공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미네랄이 빠져나옵니다. 그 시장에 가보면은 옥수수차, 보리차 이렇게 볶아서 파는 데 있어요. 살짝 볶았을까요? 좀 태웠을까요? 예, 타야만이 거기서 미네랄이 나오거든. 기름집에도 가보면 살짝 볶으면 기름만 느글느글하고 고소한 맛이 없어요. 그 고소한 맛이 미네랄인데 컵 안 태우듯 해서 기름을 짜야 고소한 맛이 나와요. 그죠? 탄 게 나쁜 게 아니고 탈 때 나오는 목초액 성분인 벤조피렌이 나쁘지 탔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것도 누룽지는 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볶은 곡식은 건조한 상태에서 가마솥에 볶아서 이렇게 그 섬유질을 완전히 탁 터뜨려가지고 기공을 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봉지를 다 먹어도 배에서 불지가 않아요. 근데 누룽지는 우리가 좀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막 불어나. 왜 그럴까요? 이건 태우기는 태운데 이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미네랄을 뿜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태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 많은 다공질이듯이 그 구멍이 완전히 세포질이 열릴 수 있도록 잘 볶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산소가 부족한 사람은 입이 잘 말라요.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막 국에다 말아 먹잖아요. 이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뭐 씹어 먹는 게 의미 없습니다. 위에서 소화되니까. 근데 곡식을 먼저 침으로 잘 떡이든 곡식이든 씹어 삼키면은 이 침은 물이 아니고 뮤신이라는 점액이에요. 그래서 개구리가 물속에 알쓰러 놨을 때 그 점액을 물이 못 뚫고 들어가듯이 딱 싸버리면은 물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곡식이나 떡을 먹고 삼킨 다음에 국물이나 반찬을 먹는 방법을 하면 아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피가 오염이 되고 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가 생기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막아주는 물질로서 은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목걸이 해봐야 뭐 별로 안 비싸거든요. 하시면은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녹그릇을 집에 웬만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수저도 있는 집 있고 쓰게 되면은 그 구리 성분과 주석은 주로 이제 곰팡이균 있죠. 무좀균. 이런 것들에 아주 강력한 기생충 같은 거 살생력이 있고, 구리의 살균력은 뭐 비브리오 폐혈증균부터 해가지고 그 효과가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그걸 좀 꼭 생활 속에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은으로서는 새비름이 최고니까 쓸 수 있으면 쓰시면은 일단 균의 생성을 억제시켜 주니까 피의 생명이 살아날 동안에 심리적으로 대부분 우울증부터 없어져요. 쇠비름 알죠? 쇠비름을 끓여가지고 이제 물 좀 마시고 하면은 거기에 무기수는 배설이 잘 되면서 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게 없을 때 독소를 뿜어내지 않으면은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게 하도 우울증 환자가 많아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할 때 우울증은 아주 탁월하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요즘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증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쓰러지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모님이 저녁 안 잡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드시면은 오늘 여기서 점심만 딱 들고 가도 저녁 생각이 없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 방 뜨겁게 하지 말고 문 좀 여시고 그렇게 하룻밤만 자도 아침에 그냥 몸이 말하는 음성이 달라요. 너무 좋다. 기분도 상쾌하고 우울감도 없어지고. 이거는 뭐 한 달 해보십시오가 아니고 하루만 해봐도 달라져요. 감기 절대로 안 들고 이제 며칠 하면 이제 감기 기운이 와요. 감기 자체가 호전 반응이고 명현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자체 자연 치유할 때 노폐물이 빠지면서 균이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건 염려할 거 없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살이 빠지고 이제 혈압은 저녁 안 먹으면 혈압은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볶음곡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지구를 3바퀴 돌려요. 12만 킬로인데 피가 1초에 60m면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20초면 한 바퀴 돌아버려요. 근데 지금 거의 다가 혈관이 막혀 있어요. 근데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단 거 먹지 말 거. 뭐 토종꿀이든 과일이라도 많이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단 것이 들어가면은 옛날처럼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 것이 들어가면은 이 당분이 탄소거든요. 농축탄소인데 이거보다 더 농축탄소를 만들어요. 그게 지방이에요. 그러면 혈관도 막히고 배에 쌓아놓으면 복부 비만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단 걸 먹으면 우울감도 더하고 모든 균들이 당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염증도 더 빨리 성해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과일이나 이렇게 단 음식 많이 먹고 소변을 보면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어요. 그 당뇨 환자들이 팬티를 보면은 당이 나와서 이렇게 뻐덕뻐덕해집니다. 설탕물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소변을 보면 변기가 가득하게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이 신장과 방광과 요도를 통해서 나갈 때 균의 생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인체 스스로가 과산화수소 알죠? 소독하면 거품 나는 거.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 내보낼 때 그 생성되는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물질이 그냥 무차별적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소변에 거품이 많다 이러면 염증이 성하다. 주로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단 것을 많이 먹을 때. 그래서 보면 커피 잡숴요? 그 뭐였습니까? 설탕 넣어서 먹고. 그런 거 대신 그 쇠비름 이렇게 따려가지고, 그죠? 그 소금 좀 타서 이제 잡수고. 이제 바꾸면 되겠죠. 일반 차하고는 달라요. 물론 이제 혈압은 소금보다는 신장이 망가졌어요. 콩팥에서 1시간씩 2번씩 이렇게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어때요? 부어버려요. 신장에서 이 노폐물을 빼는 체가 막혀버려요. 그럼 신장에서 그 얼개미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노폐물을 걸르는 혈관의 길이가 100km나 돼요. 이게 막히니까 냉면집에 가면 이렇게 냉면 반죽해서 이렇게 뺄 때 눌리듯이 콩팥 위에 부신해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쫙 압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간이 되게 안 먹으면은 뭐가 땡기는가 하면 단 음식이 자꾸 땡겨요. 그래서 혈관을 더 막아버리고 소금을 약간 먹으면서 저녁을 굶으면은 붓지도 안 하고
혈압도 안 오르고 괜찮아지겠죠. 신장도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제 수면 중에 회복된다는 거. 그렇죠. 안 나오니까 억지로 빼지 말고 제 얘기는 저녁을 굶어서 신장을 회복시켜서 빼주지 지친 말에다 채찍을 가하듯이 강제로 빼고 강제로 낮추지 말자.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곤해서 우리 몸에 그 방부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래 뱉으면 가래 맛이 어떻습니까? 짜요. 코도 짜요. 잘 썩는 생선도 소금에 점해 놓으면 안 썩어요. 그죠? 다 염장하잖아요. 소금이 방부제예요. 우리 한 사람당 450g 정도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내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서 방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금이 해롭다고 의식적으로 지금 안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디나 딸기는 소금을 붓지 않고 설탕을 부어놔요. 그러면 안 상해. 설탕도 뭐예요? 방부제예요. 그 다음에 산더덕이나 인삼 같은 경우는 소주에다 담가놔요. 알코올도 방부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너무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이 소금이 방부 처리를 못하는 걸 단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단게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단 음식이 나는 좋다 이러는 사람은 소금 부족이에요. 소금 부족일 때 일어나는 증세는 첫째 만성 무기력증, 그 다음에 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락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날 수 있고, 앉았다 서면 어지럽고 몸이 차져요. 열은 위로 오르고 발이 시려요. 아랫배는 냉장고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는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생각이 좋은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좋은 거 따라가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몸에 좋은 걸 찾는 방법을 재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생활에 옮겨봤더니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 말씀처럼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일어서면 핑 하고 어지러워요. 뭐 부족으로요? 산소 부족으로.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이 돼요. 36.5도에서 40도로 올라가면은 세포가 터져 죽기 때문에 땅구멍을 열어버리고 내 몸에 연료를 태우는데 필요한 산소를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폐를 꽉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나는 산에 올라가는데 숨이 먼저 차다 폐가 다 닫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경사를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이 딸릴 수는 있어도 숨은 차면 안 되거든. 근데 숨 먼저 차버리면 이거 뭐예요? 폐가 막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연탄가스 취한 사람처럼 항상 늘어지고 피곤하고 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뜨거운 방에다 밤새도록 등을 대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폐가 다쳐버리겠죠. 그래 되면 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보일러 꼭 끄시고 이불 좀 따뜻하게 깔고 덮고 문 좀 열고 하룻밤만 자보면 배가 대부분 쑥 들어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수 찬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물 수건 해가지고요. 팔, 다리부터 피부를 좀 붉게 문대주세요. 그러면 붉게 문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속의 피가 겉으로 나오고 겉의 피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순환이 잘 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힘이 날 겁니다. 예, 뜨거운 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자연 치유 방법이 있어서 역종요법이 있고 동종요법이 있어요. 역종요법은 우리 사모님이 이제끔 했던 거,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 거, 반대되는 걸 자꾸 대줘요.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을 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에 열 내는 기능은 자꾸 죽어 들어가. 역종요법은 동종요법은 뭘까요? 김치 하다 보면 막 겨울에 추울 때 찬물에 이렇게 막 손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손이 시린데 나중에는 손이 어떻게 돼요? 화끈화끈하고 열이 나잖아. 그죠? 동종요법은 추우면 더 차게 해버려라. 내가 몸이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찬물 확 뒤집어 써버리면 내 몸에서는 아이고 열을 안 뺏기려고 땅구멍을 닫으면서 몸에서 열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역종요법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도움으로 내 몸의 피로를 채워주다 보니까 내 몸 안의 기능들은 다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역종요법 말고 동종요법으로 내 몸 스스로가 좀 살아나게 해주자.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랫배가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저녁을 굶으면은 위가 비어 있을 때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배에서 띄워져요. 시골에 태비더미에 가면 겨울에 김나고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는 70도 열이 나요. 그러면 그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배가 뜨거워져요. 이 열이 온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에도 밖에 잘 수 있고, 이 배가 뜨거워지면은 장이 일단 잘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추울 때 우리가 손가락이 곱아 잘 안 움직이고, 아주 추우면 턱도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배가 뜨거워지면 장이 잘 움직여요. 변비나 설사는 아랫배가 차서, 소변 자주 보고 냉이 있고 자궁에 염증이 있는 것도 왜요? 장이 차서. 그래서 저녁을 굶으면 이 하초의 이게 생식기관들이 따뜻해지면서 열이 생기면은 우리가 추우면 옷 벗듯, 더우면 옷 벗듯이 열이 생김으로 하체 비만이 없어버리겠죠.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이제 발이 시릴수록 맨발로 다니시고 자주 찬물로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면 머리에 열이 발로 가고 발의 냉기가 머리로 가서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발을 자꾸 차게 해줘서 발에서 스스로 열이 나게 하면 머리에 열이 발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두한종열이 된다는 거예요.